아까 뭐 유튜브에 고약한 일을 하는 사람, 언론사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물론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은 다 다릅니다. 가수는 노래를 하는 거, 또 언론사는 사회의 모든 잘못되고 잘된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신속 보도하는 것, 또 그러면서 또 연예 오락 프로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뭐 위안을 주는 것, 또 뭐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또 노동을 하는 사람은 또 그 일을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최근에 제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 거는 수도 서울 한가운데가 완전히 마비되는 걸 보면서 민노총 집회. 야, 이 나라가 이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떼거리로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도 꼼짝 못하는 이 국가가 이건 도대체가 어떤 국가냐. 저는 이런 참 걱정이 생겨요. 그야말로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가 그 사람들의 노상 방뇨, 또 술잔치, 쓰레기 투기장, 그 아침 새벽에 또 등교하는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들, 또 요새 뭐 학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12시경 해가지고 집에 기가는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보면은 곤란한 참 장면들, 이런 걸 그 사람들은 함부로 저지르고 경찰이 왜 그런 걸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그게 저도 그 직장이 바로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인데 그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이 민노총이라는 조직은 그 안에 지금 간첩단이 지금 7초회가 있습니다. 민노총뿐 아니고 정교조도 그렇고. 정교조도 지금 간첩 수사 대상으로 올랐는데 특히 민노총의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핵심 간부죠. 카메라 들고 미군 부대 찍어가지고 북한으로 사인 보냈다는 사람인데, 자, 이러면은 단순한 이 불법 집회, 폭력 집회가 아니고 이거는 북한과의 연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반역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복을 꾀하는 국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뭐 임금 올려달라는 시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언론이나 국민이나 정부의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요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KBS나 MBC는 또 민노총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불법 장면은 방송도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이 방송을 운영하고 국민이 내는 돈으로 자기들이 방송을 제작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방송을 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자세를 딱 보면 이런 민노총에 대한 보도 자세하고 힘없는 황영웅에 대한 보도 자세가 완전히 반대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도대체 힘없는 황영웅을 조지는 데는 온 언론이 어떻게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 어린아이 하나 잡으려고 핵폭탄 터뜨린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민노총에 대해서는 눈치 보고 말이지. 이게 무슨 정의냐. 언론이 정의를 상실하면은 그 언론은 선동기관밖에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영웅한테 전과자 황영웅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몇 배로 그 전과자 4범, 5범 이런 사람들은 더 전과자라는 걸 더 붙여야 될 텐데, 예. 그 사람들한테는 감히 못하고 그 약한 황영웅한테는 그렇게
잔인하게 붙이잖아요. 민노총 앞에는 앞에다가 간첩 수사 중 그럼요. 총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정확한 보도예요. 거기. 정봉성 선생님은 노래를 통해서 애국하시는 분입니다. 옛날 몇 년 전에 상 받으실 때 이 노래의 역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트롯은 그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뭐 사랑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효도라든지 아니면 애국심이라든지 항상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기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자체가. 예. 그 우리 가요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하고 같이 맥을 통하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 가요의 효시를 할 수 있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그거는 1894년 그 동학난 때 그 녹두 장군의 건성을 비는 민중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 그 민족의 한을 달래는 나그네 서름이라든지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든지 문패 없는 번지 없는 문패, 뭐 이런 노래들이 수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는 전후에 잘 자라 그런 노래로 군인들의 또 사기도 높였고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전선 야곡이라든지 인계신 전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 그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뭐 참 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같이 뒷받침해가지고 많은 노래들이 나왔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역사하고 괴를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래가 그냥 즐기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때 나라를 지키는데 그렇죠. 네. 또 흐트러져가는 어떤 사회 풍조를 바로 잡는데 이런데도 기여할 수 있는 노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성 선생님은 지금 이런 정치나 이런 데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 오신 분이고 밝힐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보통 이 시청자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조용필이 부른 허공의 가사 중에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인데, 원래 이게 멀어진 민주였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민주였는데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인데 이걸 그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노래를 통해서 일단 주춤해진 민주화를 열망하는 뜻을 담은 가사를 쓰신 분이고 이게 불멸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때 그대라고 잘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그 당시에 공윤심의 제도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대로 냈더라면은 그 당시 학생들은 더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영원히 남는 노래는 되지 못했을 거다. 그대로 바꿨기 때문에 참 그대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나 음악에서 그 은유, 비유 이런 게 참 큰 힘을 갖는다 맞습니다. 하는 작품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빗자루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때도 그 당시에 그 조국 일가의 그 참 그야말로 내로남불, 표리부동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가슴 속에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 대신 그 가사를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러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루는 2019년 조국 사태 때 맞습니다. 많이 불렀던 노래죠. 빗자루.
지금 서두에 우리 정풍선 선생님이 황영우 사태는 60년 가요 생활 중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60년은 안 되고 53년 기자 생활 중에 이게 또 처음이에요. 처음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우선 노래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치유하고 있는 가수를 만난 게 처음이고 그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남긴 6곡은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음원시장에서 계속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도 처음이고 또 팬 카페 회원수가 3만 5천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이고 이 언론이 거의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문신 사진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스스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반성이 없는 것도 처음이고 또 가요계에서 저 정풍선 선생님 빼고 황영웅 가수를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면서도 또 황영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황영우의 목소리는 정풍송뿐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목소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만약에 황영웅이 지금 현재 그 좋은 목소리에 후천적으로 교육을 더 쌓고 훈련을 더 해가지고 정말로 거의 100% 가까운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국내뿐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도 히트곡을 날릴 수 있는 가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세계적 가수가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하고 즐겁게 해주는 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 이상의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그러고, 뭐, 워낙 요새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좋은 노래는 세계에 다 퍼집니다. 그런 가수를 우리가 하나 지금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소중한 국가적 아니 세계적 문화유산입니다. 근데 황영웅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때는 석 달 전입니다. 우리 정풍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는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뒤에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소리 하나만 들으면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볼 때 정말로 매력적인 소리입니다. 이제 거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후천적으로 교육을 조금만 더 받고 좋아질 수 있다. 훈련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부를 수 있는 음역이 넓습니까? 이분은? 음역도 넓고요. 음역이 넓어요. 그러고 소리 맵시 자체가요. 아주 그 기름집니다. 아, 기름. 예. 듣는 사람에게 아주 여유있게 또 그러면서도 뭔가 애잔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가사를 이렇게 읊었을 때 듣는 사람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맞습니다. 공감대가 바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가수들 뭐 BTS라든지 뭐 여러 그룹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빌보드 1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황영웅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말하자면 다른 형식의 노래로.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자랑하는 트로트로 세계를 이렇게 석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황영웅 가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영웅은 앞으로. 그런데 저는 뭐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0대고, 뭐 충분히, 이 시기를, 자기 공부하는 시기다. 좋은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면 더 좋을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그 조용필 그 노래를 녹음하기 전에 예. 저한테 이제 그 조용필 씨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찡하게 뭐 이렇게 빅히트 칠 수 있는 노래 하나 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미오를 처음에 이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을 줬는데 그때 연습을 하면서 그 조용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사건으로 해가지고 쉬고 있을 때 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요를 하면서도 때로는 그 당시 창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발성을 자주 응용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황영웅도 그런 자세로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요. 아주 좋게 나중에 그게 발휘가 될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9에 아직도 시간 많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보다는 황영웅 씨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면 그 목소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언론들도요. 좀 앞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언론들이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말이죠. 더구나 이 강한 쪽에는 감히 못하면서 그 약하게 짝이 없는 신인 가수 지망생 그렇게 질받습니까? 예. 참, 노래 좋아하고 꽃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황영웅 비판하는 건 자유인데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되고 황영웅을 비판하려면 무엇보다도 황영웅의 노래를 들어보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영웅 노래를 들어보고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없는데 아마 대부분은 황영웅 노래 듣지도 않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시 느낀 건데 황영웅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들의 그 심보들 가만히 보니까 대체적으로 좌파 성격이 많더라고요. 그건 틀림없어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연세가 지긋하다든지 그렇습니다. 인생을 안다든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황영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대체적인 법은 우파 성격이거든요. 보수 성격.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아까 조국 이야기도 했지만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좌파들의 그 민낯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보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김남국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가난 코스프레. 예. 신발도 뚫어진 거 라면만 먹는다는 이런 코스프레로 국민을 사기치고 자기보다가 훨씬 수입이 적은 사람들의 그 정치 자금 후원금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뺏어 먹고 하던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좌파들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노래 잘 부르는 대통령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 나라 분위기에 아주 좋은 겁니다. 조금 짜증스러울 때 황영웅 노래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거 1분 한 20초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딱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난다고요. 예. 그러고 또 어떤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그 나라가 마지막 보루로 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양심을 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이 그 사건을 보니까 그 FIU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김남국의 그 코인 거래가 수상하다. 이거는 아주 수상한 데가 많아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검찰에서 그걸 수색을 하려고 영장을 신청하니까 영장 기각했죠. 법원에서 2번이나 기각했더라고요. 난 그냥 조사를 해보겠다 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겠다는 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참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판사가 알고 보니까 그 조 단위의 사기를 친 김봉현이를 맞습니다. 또 영장을 기각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꼴이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들면서, 하기야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나라니까 밑에 판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좀 자기 양심 속이는 거 큰 문제로 생각하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고 대학 진학률이 1등이고 일하는 시간이 또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가지고 가장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반면에 소가 넘어가는데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근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한때 30%였는데 문제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제일 비율이 높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잘 속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속고, 그리고 왜 많이 속느냐 하면은 속이는 사람이 또 많아요.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 속이는 사람, 특히 정치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은 폐가 망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관습이라든지 제도가 엉성하다가 보니까 계속 사기를 쳐도, 계속 거짓말을 해도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엉뚱한 논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균형 감각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이쪽 편을 들면은 요런 덕이 있지, 내가 이쪽 편을 들면은 요런 손해가 오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투지가 있는 사람도 많고 한데 두 유형의 사람이 드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참 드물고요.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면은 이 사람 생각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도 보고 장점도 보고 두루두루 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자, 황영웅 사태도 결국은 균형 감각이 없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난타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국민 교육을 통해서 이 국민성을 바꾸는 게 그렇게 단시간 되지 않으니까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거. 오늘 하여튼 황영웅으로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황영웅을 우리 정풍성 선생님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이나 이게 다 같은 마음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풍성 선생님이 노래를 통해서 계속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건강한 심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런 노력, 정말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